대구문화방송이 단독 보도한 현직 경찰관의 아내 살해 의혹 사건. 해당 경찰관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대구에도 800명이 넘는 사람이 소방시설이 열악한 쪽방에 살고 있지만 대구시는 그 실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인사검증에 나섰습니다. 최강 한파 속에 차량 고장이 폭주하면서 신고 건수가 평년보다 5배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한 한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 안동 등 많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또 대구와 구미,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도 저절로 몸이 떨리는 날씨인데 여기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가 영하 12도, 안동 영하 15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도 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 역시 영하권을 보이면서 오늘 출근하실 때 단단히 중무장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하늘은 맑은 가운데 계속 강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치면서 차량 고장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평년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 출동 서비스 기사들의 바쁜 하루, 엄지원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경북 북부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효된 오늘 오전, 골목길마다 멈춰선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회사를 가는데 좀 많이 당황했어요.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과 부동액 등 차량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 가장 취약한 것이 배터리입니다. 저번엔 추울 때 2번이고 이번이 3번인데 안동에 살면서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나 충전기기 등의 보편화로 배터리 부담이 커진 데다 한파까지 겹쳐 차량 고장 긴급 출동 건수가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급증했습니다. 돌아서기 무섭게 신고 전화가 잇따릅니다. 제가 혼자 떨어진 게 지금 한 12개 정도 떨어졌거든요.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한 걸로 봅니다. 지금 또 들어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사전에 배터리 수명을 확인하고 야외 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할 때는 배터리를 헌옷등으로 감싸거나 블랙박스 전원을 꺼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경북 영천에서 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재산 다툼이 범행 동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사전 계획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천의 한 저수지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된 시각은 지난 22일 오후 6시쯤. 현직 경찰관인 경위 52살 A씨가 자신의 아내 B씨와 차를 타고 가다 저수지에 추락했는데 자신은 차에서 탈출했지만 아내는 차 안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50대 여성은 사망을 한 상태였고 이 사람은 그 물에 같이 빠져있는 게 밖에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숨진 B씨의 유족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며 반발하자 경찰은 부검을 통해 익사가 아니라 질식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 경위는 재산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A 경위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던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빠뜨렸는지 아니면 부인이 목이 졸린 상태에서 놀라서 밟아서.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서울에 잇따라 쪽방 화재가 일어나서 생활인들이 숨졌습니다. 쪽방 생활인들은 이처럼 소방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노출돼 있는 일이 많은데요. 개선 방법은 없는지 양관희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지난 5일 서울 돈이동 쪽방촌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생활인이 쪽방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로 라면을 끓이다 불이 번졌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울 종로오가의 한 쪽방 여관에서는 지난 20일 불이 나 6명이 숨졌습니다. 대구 중심가의 한 쪽방엔 먼지가 가득한 전기 배선이 어지러이 널려 있고 복도에 있어야 할 비상 조명 등은 비어 있습니다. 쪽방 생활인들은 서울 돈이동 화재 원인이 가스 버너인 것을 알지만 주방이 없어 비좁은 방 안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객이 다 조심해야지. 이런 데 있으면 잘 있으면 제일 조심해야 되죠. 아무래도 학인부인데 위안부인데 그래. 대구의 또 다른 쪽방 여관 밀집 지역. 층마다 있는 소화기는 30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 용기가 노후되기 때문에 이게 파열되면서 잘못하면 이 파편으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쓰일 대피로에는 에어컨 실외기 등 장애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완강기도 없어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피로도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대피하기 좀 어려운, 시민들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대구시는 쪽방을 매년 점검한다면서도 소화 장비나 피난 장비, 화재 경보 시스템 등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소방 시설 현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그건 없어요? 화재 경보기는 없어요? 아유, 저번에 달아준다고 그러더니 소방서요. 대구의 쪽방 건물은 102개. 이곳에 사는 800여 명의 생활인들은 쪽방 못지않게 열악한 소방 시설과 대책 탓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도지사 임기 말입니다. 출자와 출연기관 보훈 인사에 대한 지적이 적잖게 나오고 있는데도 경상북도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경북도의회가 처음으로 인사 검증을 할 계획인데 제대로 걸러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기 5달을 남겨둔 김관용 도지사가 출자 출연기관장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박진우 경상북도 사회 일자리 경제 특별보좌관을 임명했고 경북개발공사 사장에는 경북도 건설도시 방재국장을 지낸 안종록 씨를 내정했습니다. 박진우 씨는 지난해 김 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반대 여론 때문에 한 달 만에 사퇴시켰던 인물로 다시 일자리 특보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왜 이렇게 끝까지 챙기는지 직원들을 봐서는 허탈감에 빠지게 합니다. 경상북도의 인사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박 씨는 과거 경제사범으로 실형을 받았다 특별 사면됐는데 이런 범죄 전력 때문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에 추대됐다 거부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종록 씨 역시 경북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전문가적인 소양이 안종록 씨는 부족하지 않나. 이때까지 전부 다 낙하산이었습니다. 내부 인사가 사장이 되기를 희망했는데. 이달 말에는 공모가 진행 중인 경제진흥원장, 농민사관학교장 2명을 더 임명할 예정인데 역시 특정 인사 낙하산설이 공공연합니다. 심각한 산하기관 낙하산 문제를 막기 위해 경북도 의회가 도입한 인사검증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상 기관이 지방공기업인 의료원 3개, 출자기관인 개발공사, 관광공사 이렇게 5개뿐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31일 김천 의료원장, 2월 초쯤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인사검증이 진행될 예정인데 그나마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동해선 포항 삼척 철도 건설 사업 중 1단계인 포항 영덕 구간이 오는 26일 개통합니다. 열차를 이용하면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이동 시간이 30분 넘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개통을 앞둔 열차를 박상원 기자가 먼저 타봤습니다. 알록달록 포항을 상징하는 캐릭터 옷을 입은 동해선 무궁화호 열차. 포항역을 서서히 출발한 열차는 잠시 후 월포역과 장사역에 잇따라 정차합니다. 이어 푸른 빛깔의 동해를 넋놓고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종착역인 영덕역에 도착합니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걸린 시간은 34분.
44.1km에 해당하는 포항 영덕 구간은 지난 2009년 사업비 1조 272억 원을 투입해 월포역과 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등 역사 4곳도 신설했습니다. 월포해수욕장과 강구항 등 지역 명소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관광 수요 증가와 더불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영덕까지 열차를 이용하면 1시간 이상 걸리던 차량에 비해 26분이 줄어들고 교통 상황과 상관없이 정시 운행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 영덕 열차 시간표는 포항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행 환승 시간을 10여 분 사이로 편성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영덕에서 삼척간 남은 구간도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2020년 개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삼척 철도 건설 사업이 완전 개통이 되면은 부산에서부터 강릉, 거진을 거쳐 환동해권 철도가 건설됨으로써 향후 러시아 끝까지 유럽까지 연결이 되는 완벽한 철도 건설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은 오는 26일 개통을 시작으로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왕복 14회 운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통합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두 대표는 오늘 오후 한국로봇진흥원에서 열리는 국민통합포럼 정책간담회에 함께 참석합니다. 간담회 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이유와 앞으로의 당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에는 함께 광주를 방문해서 민심을 살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대구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공개한 1차 선거구 획정안에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살린 기존 4인 선거구의 획정을 모두 보류했습니다. 전체 26개 시의원 선거구 가운데 16개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구시의회가 심의를 미룬 탓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구 획정위가 원칙 없이 시의회에 끌려다니면서 2인 선거구 인구가 3인 선거구 인구보다 많은 곳도 생겨났다며 중대 선거구제 취지를 살려서 4인 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행 원전 사고의 손해배상은 부지당 최고 5천억 원가량으로 정해져 있을 뿐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한 배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사업자에게 무제한 책임을 원칙을 지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이 환경 영향까지 합쳐 220조 원, 손해배상액만도 75조 원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의 배상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일본과 미국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한편 원전 설비의 내진 보강을 규모 7.0까지 높이는 것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오병희 판사는 러시아산 해산물 투자를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러시아산 갈치와 고등어 등을 수입해 판매하면 최고 70%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4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의성여고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린 전국 공개체전 컬링 여고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의성여고는 지난 대회 동메달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하며 내년 대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유사한 경북소방청원제도를 운영합니다. 경북소방공무원 3천여 명이 볼 수 있는 내부 시스템 경북소방소통방을 통해 소방 업무와 복지 등 개선이 필요하거나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3주간 600명 이상의 직원이 동의한 의견은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답변합니다.
대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4년차를 맞아 시 재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기회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민 제한 사업 공모 규모를 140억 원까지 늘리고 사업 심사에 그치던 주민참여예산위원 역할을 대구시 전체 예산과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합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시민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지원하는 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고급 어패류 9개 품종 325만 마리의 종자를 생산해 방류합니다. 대량 생산 품종으로는 쥐노래미와 문치 가자미, 볼락 등이며 동해 특산 참전복은 오는 3월 말 50만 마리를 5개 시군 어촌계에 방류하고 도화새우와 가시배새우, 물렁가시 붉은새우 등 3종의 어린 새우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17개 품종 5,900여만 마리를 방류해 7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과 수확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꽃눈 분화율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가 이달 초 주요 사과 주산지의 꽃눈 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영주와 군위는 홍로와 부사의 분화율이 지난해에 못 미쳤고 청송도 부사 분화율이 하락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꽃눈 분화율을 확인하고 가지치기의 정도를 조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 안동 등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또 대구와 구미,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한파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도 저절로 몸이 떨리는 날씨인데 여기에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가 영하 12도, 안동 영하 15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도 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또한 낮 기온 역시 영하권을 보이면서 오늘 출근하실 때 단단히 중무장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중국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하늘이 맑은 모습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파란 하늘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12도, 청도도 영하 1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2도, 청도 영하 3도로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14도, 구미 영하 12도로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 영하 4도, 구미 영하 3도로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5도, 의성 영하 17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영하 4도, 의성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1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계속 강한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